아니 사돈, 명색이 호텔 같은 집이라서 왔더니 안티 꼬락서니가 이게 뭐예요? 우리 유진이는 이런 거 입에도 안 되는 거 몰라요? 거실 소파에 대자로 뻗어 앉아서 사돈 여자가 옥분이 내민 과입 접시를 툭 치며 핀잔을 줬습니다. 그 옆에 앉은 사돈 아버지 태식은 한술 더 떠 리모컨을 휘두르며 소리쳤죠. 사돈, 여기 에어컨 좀 더 세게 틀어봐요. 그리고 얼음물 좀 넉넉히 가져오고. 서비스가 영광이네 진짜.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쟁반을 꽉 쥐었습니다. 1년 전 사돈댁 사업이 쫄딱 망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아들. 준호의 애원에 못 이겨 남는 방을 내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처음엔 잠시만 신세를 지겠다며 읍소하던 사돈. 내외는 한 달도 안 되어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양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장모님 말씀 못 들었어요? 얼음물 좀 빨리 가져오라니까요. 지영이도 오늘 갤러리 일로 힘들어서 왔는데 엄마가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줘야 우리 면이 서죠. 변호사라는 타이틀만 달고 아내 지영의 갤러리 사무장 노릇이나 하는 아들. 준호는 제 엄마가 사돈댁 식모 취급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오히려 아내와 처가댁 비위를 맞추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옥분은 어머니가 아니라 처가댁의 점수를 따기 위해 제공하는 무료 가사 도우미에 불과했습니다. 옥분은 주방으로 돌아와 얼음물을 준비하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돈 명희는 며느리 지영에게 예 지영아. 내 시어머니는 참 일손이 느려서 답답하다. 그래도 뭐 집세 안 내고 식모 부리는 셈치면 나쁘지 않지? 라며 낄낄거렸습니다. 지영은 그 소리를 듣고도 말리기는커녕 엄마 그래도 어머님이 성격은 순하시잖아. 우리가 좀 봐주자라며 깔깔대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옥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오직 아들 하나 잘 되는 것만 보고 지켜온 이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은 아들의 효도 공간이 아니라 사돈댁의 무개념 호텔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나 봅니다. 옥분은 주방 구석에 숨겨둔 낡은 가죽 가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 우연히 거실 문틈으로 엿들었던 아들과 사돈이 짜고 옥분의 명의를 도용해 이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으려는 계획이 담긴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돈댁이 체크아웃할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옥분이 직접 이 호텔을 폐업시킬 차례였습니다. 옥분이 식모처럼 거실 바닥을 닦고 있을 때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아들 준호와 사돈 명희의 대화는 옥분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사위 이번에 지영이가 청담동에 2호점 낸다며? 자금이 좀 모자란다는데 자네가 결단을 좀 내려야지. 이 집 명의만 사돈 거였지 사실상 자네거나 다름없잖아. 사돈 명의의 간드러지는 목소리에 아들 준호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알죠 장모님. 지영이 기가 살아야 제 변호사 사무실도 다시 열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엄마가 워낙 저 집에 집착하셔서 인감도장을 어디 숨기셨는지 통 안 보이네요. 옥분은 걸레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어머니의 안식처인 이 집을 아내의 사업 자금으로 그리고 자신의 얄팍한 체면을 세울 재물로 바칠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에휴 사위도 참 답답하네. 사돈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이 큰 집에 혼자 계실 거야? 요양원 좋은데 알아봐 드린다고 하고 대충 서류에 도장 찍게 해. 요즘은 정신이 깜빡깜빡 하신다고 하면 다 통과돼. 사돈의 악독한 제안에 준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쐐기를 박았습니다. 안 그래도 다음 주 지영이 생일 파티 때 엄마 기분 좋게 해드리고 효도하는 척하면서 서류에 사인 받으려고요. 엄마는 제가 잘 구슬려 볼게요. 장모님 그 돈 나오면 제 사무실 위치는 봐두신 대로 계약하는 거죠? 옥분은 문틈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비굴한 미소에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합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돈댁과 짜고 어머니의 마지막 보루인 이 집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1년 동안 효자 코스프레를 했던 것이죠. 그날 저녁 아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옥분의 어깨를 주무르며 가증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힘들죠? 제가 다 알아요. 다음 주에 엄마랑 저 그리고 지영이네 식구들 다 같이 파티해요. 엄마를 위한 깜짝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기대하세요. 아들이 말하는 깜짝 선물이 무엇인지 옥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를 고려장 보내고 집을 가로채겠다는 폐륜의 계약서였습니다. 옥분은 아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와 남편의 낡은 가죽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변호사 인맥들과 사돈댁이 그동안 사업을 말아먹으며 저지른 탈세와 횡령,
정황이 담긴 서류들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내 인감 도장을 찾고 있었니? 미안해서 어쩌나. 그 도장은 이미 다른 곳에 찍혔단다. 옥분의 눈빛은 더 이상 자식의 눈치를 보던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열릴 지영의 생일 파티는 아들 내외와 사돈댁의 화려한 파티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통째로 무너지는 장례식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들 준호와 사돈댁이 거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집 담보 대출 후에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을 때 옥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에게는 노인정 가서 바람 좀 쐬고 오마라고 말했지만 옥분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부동산도 노인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후배가 운영하는 대형 법무법인과 사돈댁의 횡령 정황을 조사 중인 세무조사국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집은 제가 죽기 전에 사회에 환원하기로 남편과 약속했습니다. 오늘 당장 복지재단에 기부 증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옥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눈을 씻고 찾아다니던 인감도장은 이미 복지재단 기부서와 옥분 본인을 위한 최고급 실버타운 청명원의 종신계약서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던 아들의 계획은 이미 시작부터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옥분은 집으로 돌아와 사돈댁과 아들이 거실에서 깔깔대고 있는 사이 중고 가전 매입 업체와 이삿짐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집안에 있는 가구, 가전, 명품 가방들까지 싹 다 치워주세요. 내 이름으로 영수증 끊긴 것들은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처분해주세요. 아들이 지영에게 선물했다며 생색내던 안방의 안마의자, 사돈이 제 것인 양 쓰던 대형 TV, 심지어 주방의 고급 식기 세트까지. 알고 보면 모두 옥분의 쌈짓돈과 남편의 유산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옥부는 자신의 돈으로 산 것들을 단 10원어치도 저 가증스러운 인간들에게 남겨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드디어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시는 거예요. 방으로 돌아온 옥분에게 준호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과일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옥분은 아들의 손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웃어두거라. 내가 그토록 기다리는 파티날 내가 발붙일 바닥조차 사라지게 될 테니까. 옥부는 사돈 명희가 안방에서 지영과 함께 이 집 인테리어를 어떻게 바꿀까라며 수다를 떠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집이 자신들의 소유가 된 줄 착각하고 있었죠. 옥부는 남편의 낡은 가죽 가방 속에 챙겨둔 실버타운 입주 통지서를 어루만졌습니다. 사돈, 호텔 서비스가 꽝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특별한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길바닥 체크아웃입니다. 파티 당일은 지영의 생일이자 옥분이 이 집과 영원히 작별하는 날이었습니다. 옥분은 텅 빈 가슴 대신 도끼 서린 눈빛으로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응시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옥분의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 지영의 생일날 저녁, 집안은 화려한 꽃바구니와 값비싼 와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돈댁은 사위가 큰 결단을 내려줘서 우리 지영이가 살맛 나겠네라며 들떠 있었고, 아들 준호는 품 안에 대출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옥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도 좋으신데 여기 서명 좀 하세요. 엄마 노후 편하게 모시려고 봄 하나 드는 거예요. 아들이 건넨 서류 뒤에는 부동산 담보 대출 위임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옥분이 펜을 들려던 그 찰나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누구야? 파티 중에 눈치도 없이. 사돈 명희가 문을 열자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돈의 비명이 터지기도 전에 그들은 거실에 대형 TV와 소파, 지영의 안마의자에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짓들이에요? 이거 우리 사위 집이라고요. 명희가 소리를 질렀지만 이삿짐센터와 중고매매업체 직원은 냉정했습니다. 한정순 어르신이 오늘자로 전부 매각 처리하신 물건들입니다. 지금 바로 수거해 가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순식간에 거실 가구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준호가 옥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가구는 왜 다 팔아치워요? 옥분은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돈으로 산 내 물건 내가 판다는데 무슨 불만이냐? 그리고 준호야, 내가 아까 사인하라고 했던 그 대출 서류. 그거 종이 낭비다. 이 집 오늘 오전부로 복지재단에 기부 완료했거든. 기부요? 엄마 제정신이에요? 내 변호사 사무실은 어떡하고 지영이 갤러리는 어떡하라고요? 준호의 비명에 사돈 태식과 명희가 달려들었습니다.
사돈. 우리를 길바닥으로 내쫓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사돈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옥부는 사돈 명의를 똑바로 노려보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비위를 맞췄다고? 내 집에서 나를 식모 취급하고 치매 환자로 몰아 집 뺏을 궁리나 하던 것들이 감히 비위를 우누네. 사돈, 호텔 서비스가 엉망이라 체크아웃하고 싶다면서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이 집 폐업일이니까 지금 당장 너희들 짐 싸서 나가. 어머니,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에요. 지영이 소리를 질렀지만 옥부는 가방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틀었습니다. 거실 스피커를 통해 아들과 사돈이 엄마를 요양원에 가두고 집을 뺏자고 모의했던 그 추악한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장례식장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옥부는 텅 빈 거실 한복판에서 남편의 가죽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재단에서 관리할 거다. 명도 소송당해서 강제로 끌려 나가기 싫으면 오늘 밤 안으로 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처갓집으로 꺼지거라. 일주일 뒤 옥부는 평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집을 뒤로하고 조용히 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정문에는 옥분이 기부한 집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조하기 위한 공사 차량이 들어오고 있었죠. 옥부는 그 광경을 보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시원한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옥분이 도착한 곳은 숲으로 둘러싸인 최고급 실버타운 청명원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 직원들의 환대를 받으며 옥부는 호텔급 시설을 갖춘 자신의 새로운 보금자리에 짐을 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돈의 안주상을 차릴 필요도 아들의 비굴한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입주 한 달째 되던 날 아들 준호가 초췌한 모습으로 면회실을 찾아왔습니다. 한때 번듯했던 변호사 슈트는 간데없고 며칠은 굶은 듯한 몰골로 준호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제발 나 좀 살려줘요. 집 담보 대출 못 받아서 지영이 갤러리는 압류당했고 장인 어른은 그 화풀이를 나한테 다 쏟아붓고 있다고요. 어제는 장모님이 내 뺨을 때리면서 당장 돈 해오라고 집에서 쫓아냈어요. 엄마, 여기 보증금 빼서 나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얻어주면 안 돼요? 옥부는 강화 유리 너머로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찢어졌겠지만 이제 옥분의 마음엔 차가운 이성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처가댁에서 우리 사위 할 때는 내 엄마가 식모 취급당하는 게 안 보였더냐? 내 장모가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가두자고 할 때 너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지. 엄마, 그건 제가 잠시 미쳤던 거예요. 그래도 천륜이 있는데 어떻게 이래요? 옥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천륜은 내가 먼저 끊었다.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처가 식구들이 이제 너를 짐짝 취급한다니 참 안 됐구나. 하지만 어쩌겠니? 너는 이제 그 집 식구인데 남의 집 귀한 자식이었으면 남의 집 가서 해결해야지. 왜 생판 남인 나한테 와서 이러느냐? 엄마. 아들의 절규를 뒤로하고 옥부는 단호하게 면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보안 요원에게 앞으로 이 사람 면회는 영구 거부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는 옥분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옥부는 테라스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정원에서는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들이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옥부는 이제 준호 엄마가 아닌 이옥분으로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자신의 인생을 오롯이 즐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갉아먹으며 버티는 세월은 끝났습니다. 옥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당당한 미소를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야 진짜 내 집을 찾은 것 같아요. 노을빛이 옥분의 방안을 황금빛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10분 드라마처럼 짧고 강렬했던 복수의 끝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가장 길고 아름다운 평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쑥쑥 크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